기름값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전국에서 가장 싼 주유소가 대구에 등장했습니다. 가격 경쟁이 너무 심한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습니다. 시설에 갇힌 장애인 문제 연속 보도. 오늘은 장애인을 어떻게 관리하고 보호해야 하는지 집중적으로 보도합니다. 지난해 소나무 재선충이 발생했던 영주에 재선충이 추가로 발생하는 등 빠른 속도로 확산돼 백두대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경주 시내 대형마트 건설을 두고 상인들은 마트터의 시유지 매각 중단을 요구하지만 경주시는 매각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9일 목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 우리 지역은 구름만 많다가 오후부터 내일 새벽까지 눈 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반짝 추위는 조금 풀린 상태고 한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정미옥 기상캐스터입니다. 현재 하늘에는 구름만 많은 상태지만 오늘 아침 출근길에는 작은 우산을 하나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후부터 서부 지역을 시작으로 눈 또는 비가 내리겠는데요. 밤에는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가 되겠고요. 내일 새벽까지 최고 5cm의 다소 많은 양의 눈이 내려 쌓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 비가 내리는 곳에서는 5mm 미만의 비가 예상되는데요. 퇴근길에는 교통안전에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 어제보다 3도가량 올라 있습니다. 대구는 영하 0.3도, 안동은 영하 3.7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공기가 조금 더 부드러워졌는데요. 낮 동안에는 대부분 지역 5도를 밑돌며 평년과 비슷한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소나무 재선충이 빠른 속도로 확산되면서 백두대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소나무가 사실상 멸종된 일본과 대만의 전체를 밟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습니다. 박근식 기자입니다. 백두대간의 길목인 영주에 소나무 재선충 비상이 걸렸습니다. 소나무 재선충이 빠른 속도로 확산되면서 최근 영주에서 또다시 소나무 재선충 감염목 4그루가 발견됐습니다. 경북 북부 지역 최대의 감염 지역인 안동에서 전파된 것으로 보입니다. 안동에서 넘어온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 이곳 예고개 일대에 대한 예방나무 주사를 실시하고 앞으로 전체 안동 경계 지역에 대해서 항공여찰과 방제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지난 1988년 부산 금정산에서 처음 발견된 소나무 재선충은 지난 2011년 46개 시군으로 확산됐고 지난해 64개 그리고 올 들어 전국 72개 시군으로 늘어났습니다. 지난해 5월 산림청은 대대적인 방제로 재선충의 확산이 차단됐다고 밝혔지만 이후 영주시 등 8개 시군에서 추가로 감염목이 발견된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지금 이 확산 추세로 볼 때 소나무 재선충이 백두대간으로 확산되는 건 시간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영주는 백두대간에 아주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 지역인데 이곳에 재선충이 발생했다는 것은 현재 추진 중인 국립테라피단지나 봉화 백두대간 수목원까지 직접적 영향을 끼치게 되고요. 특히 울진까지 엄습하게 되는 이런 아주 위급한 상황이라고. 일본과 대만, 중국은 재선충병으로 소나무가 사실상 멸종된 상태입니다. 후발적 방제 대책으로는 우리나라에서도 민족 어뢰의 상징인 소나무가 전멸될 수도 있다는 경고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현식입니다. 지난해 경상북도의 불법 산림 훼손이 259건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위반 유형은 산지 불법 전용이 195건으로 가장 많았고 무허가 벌채와 임산물 불법 채취, 도벌 등의 순이었습니다. 불법 전용 가운데 4건은 징역형, 90건은 벌금형이 내려졌습니다. 경상북도는 불법 산림 훼손을 근절하기 위해 220여 명의 산림특별사법경찰관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단속에 나설 계획입니다. 이번 달 대구 경북 지역 소비자 심리지수가 지난달보다 조금 올랐습니다. 한국은행 대구 경북본부에 따르면 이번 달 지역 소비자 심리지수는 104로 지난달보다 3포인트가 올랐습니다. 지역 소비자들이 느끼는 가계 수입 전망과 소비 지출 전망 지수가 각각 102와 108로 지난달보다 올랐습니다. 현재 경기 판단 지수와 향후 경기 전망 지수도 최근 평균 지수인 100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지난달보다 조금 올랐습니다. 시설에 갇힌 장애인 문제 연속 보도. 오늘은 장애인을 어떻게 관리하고 보호해야 할지를 짚어보겠습니다.
장애인들을 시설에서 나오게 하면 사회적 비용이 더 들고 정신질환이 있는 장애인은 위험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하실 텐데요. 사실일까요? 윤영균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위에 여기 있을 때는 혼자서 그런 걸 다 하기 때문에 26년 동안 장애인 시설에서 살던 뇌병변 1급인 박준효 씨. 지난해 4월 시설을 나와 사회복귀를 준비하는 곳인 체험홈에 들어왔습니다. 먹고 싶을 때 먹고 자고 싶을 때 자면서 이제서야 인간으로서의 자존감을 느끼게 됐다고 합니다. 좋아요. 제가 마음껏 마음대로 한번 해보고 싶어서 그러니까 한 번이 아니고 삶은 내 거니까 근데 내 삶이 시설 삶으로 돼버리니까 제가 그게 싫어서 나오게 된 거예요. 하지만 혼자서 생활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해 하루에 10시간 이상 활동 보조인의 도움을 받습니다. 평소에 뭐라고 부르세요? 두 분 뭐라고 부르시는데요? 저는 형이에요. 저는 이름 모르고 형이라고 부르고. 네. 또 경제적인 능력도 없어 장애인 연금과 장애인 수당 등으로 빠듯하게 생활해야 합니다. 2년이라는 기간 동안 생활하시면서 금전 관리라던가 이제 자기 생활을 계획하고 이제 이런 비용들도 계획하에 지출할 수 있도록 그런 이제 ILP 이제 자립생활 프로그램 기술훈련 같은 것들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인권이나 자유도 좋지만 장애인들을 시설에서 나오게 하는데 너무 많은 비용이 드는 게 아니냐 하는 시각이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하지만 한 국내 연구에 따르면 시설에서 생활하는 장애인에게는 정부의 세금이 1인당 연간 2,100만 원 들지만 자립생활을 할 경우는 1,700만 원 정도로 오히려 덜 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 유럽이나 미국 등지에서는 오히려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탈시설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정신질환 장애인이 위험하다는 것도 편견이라고 복지단체들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정신적 장애인과 그런 장애가 없는 일반인하고 비교해 봤을 때 범죄의 측면에 있어서 비슷하거나 오히려 정신적 장애인의 범죄율이 낮다고 보는 것이 또 일반적인 견해이기 때문에 우리 통념과 달리 그렇게 정신적 장애인들이 이 사회에서 같이 사는 위험한 것만은 아닙니다. 대구시 장애인 11만 7천 명 가운데 시설에서 생활하는 장애인은 1.3% 정도입니다. 장애인 거주시설에 들어가는 예산은 장애인 관련 예산 가운데 20%가 넘는 344억 원이나 되지만 장애인 탈시설을 위한 체험홈이나 자립생활센터 등에는 10억 원 정도밖에 지원되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대구시의 각종 정책 사업의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한 정책 실명제 조례안이 발의됐습니다. 대구시의회 김의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시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정책실명제 정착과 활성화를 시장의 책무로 규정하고 정책실명제 운영 방법과 책임관 지정, 중점관리 대상 사업과 심의위원회 구성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사업을 10억 원 이상의 공유재산 취득과 매각, 민간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사업, 민간단체 지원금이 1,000만 원을 넘는 소모성 사업으로 세분화했습니다. 이는 범안로 사업이나 시내버스 준공영제 등 사력 입지 못한 사업의 추진으로 대구 시민에게 큰 피해를 주는 정책들에 책임지는 공무원 등이 없는 현실적인 문제를 개선하자는 취지입니다. 울릉군 어업인총연합회가 중국어선의 불법 어업 단속과 생계 대책을 중앙정부에 촉구했습니다. 연합회 관계자들은 최근 해양수산부와 경북도청을 잇따라 방문하고 박명재 의원을 만나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습니다. 북한 수역과 울릉도 독도 연안에 진출한 중국어선의 무분별한 남획으로 울릉도의 오징어 위판량은 10년 사이 7분의 1로 줄었고 해양오염 등 각종 피해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기름값이 가장 싼 주유소가 대구에 등장하는 등 대구에서 기름값 경쟁이 불붙었습니다. 소비자들에게는 반가운 일이지만 과도한 경쟁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권윤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시 서구의 한 주유소. 기름을 넣으려는 차들이 끊임없이 들어옵니다. 경유는 대구 시내 평균값보다 저렴한 리터당 1,169원, 휘발유는 리터당 1,249원으로
대구에서는 물론 전국에서 가장 쌉니다. 열흘 사이에 두고 뭐 몇십원 몇십 자꾸 내려가대요. 이 집은 내가 올라 안 그래도 사진을 찍었는데 제일 싸대요, 대구서. 종업원 없이 부부가 운영하는 이곳은 새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마진을 거의 남기지 않고 휘발유를 팔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유 물량이 하루 전체 물량의 90%를 차지하고 있었는데요. 이제 휘발유 판매량이 너무 적다 보니까 휘발유 판매량을 증대시키는 이제 주유소 정책의 일환으로. 대구의 주유소 평균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395원으로 전국에서 제일 싸고 경유는 리터당 1,248원으로 제주 다음으로 쌉니다. 대구에서 주유소 기름값이 유독 저렴한 이유는 가격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대구 시내 주유소는 410여 곳으로 부산이 450여 곳인 점을 감안할 때 인구 대비 많은 편입니다. 주유소협회는 출혈 경쟁으로 주변 주유소들이 함께 고사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계속 출혈 경쟁이 일어나니까 이 1240권 단 주유소 인근 주유소들 1300 얼마 1400 달러 기름 팔리겠습니까? 또 값싼 기름이 정품이 맞냐고 의심하는 소비자가 생기고 있다며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불탈법 주유소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대구 MBC 문화원 문화예술 최고위 과정 총동창회 창립총회가 어제 저녁 대구 그랜드 호텔에서 진영환 초대 동기회장과 권영진 대구시장, 이인선 경북도 경제부지사, 동창회원 등 150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어제 창립총회에서 대구 MBC 문화원 동창회원들은 문화를 통한 창조 경영과 문화의 저변 확대라는 문화원 설립 취지를 계속 이어나가면서 지역사회에 이바지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문화의 힘을 경영의 발판으로 삼기 위해 2011년 3월 개원한 대구 MBC 문화원은 지금까지 6기 500여 명의 졸업생을 배출했고 현재 7기가 다음 달 졸업을 앞두고 있고 8기는 회원을 모집 중입니다. 구미 상공회의소가 지난달 16일부터 9일 동안 구미 50개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적정 환율은 1달러에 1,101원, 손익분기점 환율은 1,071원이라고 답했습니다. 구미 수출업체 60%는 최근 원달러 환율은 부담스럽지만 큰 문제는 없다고 응답했고 21%는 너무 높아 수입 단가 상승으로 가격 경쟁력이 약화된다고 답했습니다. 한편 엔저 현상이 지속되면서 신안의 수출 기업은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해 대일 수출은 전년 대비 18%가 급감했습니다. 대구로 본사를 옮긴 신용보증기금이 오늘 오후 2시 신재윤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이동희 대구시의회 의장 등 4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대구 혁신도시 신청사 이전식을 엽니다. 신청사는 지하 2층 지상 17층 규모로 에너지 사용량을 최대한 줄이도록 설계해서 친환경 건축물 최우수 등급, 지능형 건축물 1등급 등의 인증을 받았습니다. 신용보증기금은 금융위원회 소속 중소기업 종합지원기관으로 한 해 예산이 6조 원이고 해마다 2만 명 이상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경주시 충효동에 대형마트 건설을 두고 지역 상인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상인들은 마트 예정지에 포함된 시유지 매각을 중단하라고 시에 요구했지만 경주시는 매각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박상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주 상인 다 죽는다! 홈플러스 물러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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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0여 명의 경주 상인들이 생업을 접고 거리로 나섰습니다. 상인들은 지난 5개월 동안 경주시가 찬성 측의 입장만 대변하며 홈플러스 경주 2호점 입점을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상인들은 경주시가 충효동의 대형마트 입점 예정지 내 시유지 12%, 1128제곱미터의 땅을 부동산 개발업자에게 너무 쉽게 매각하려 한다고 지적합니다. 우리는 시유지 매각에 절대 반대한다. 이제 대형마트 입점보다 더 매운 것은 경주시장과 경주시 의원들이라 생각합니다. 지자체가 앞장서 대형마트 입점을 저지하는 다른 지역과는 다른 모습입니다. 바로 이 이후 포항에서도 롯데마트 들어오려고 하는 거 행정서서까지 세 분부터가 막아주고 광주도 막아주고 거창도 막아주고 다 했는데 어떻게 우리 경주는 시당까지 받쳐가면서 유치를 하려고 하는지.
경주시는 재산적 가치가 거의 없고 필요 없는 땅을 민간에 매각해 시의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상인들은 시장과의 면담을 수차례 요청했지만 매번 거부당하자 직접 부시장을 만나 대안 제시를 요구했습니다. 경주시에서는 아직 명확하게 홈플러스를 입점을 허가한다 안 한다 행정행위에 대해서 가정 중에 있기 때문에 정확히 아직 결정된 것도 없습니다. 경주시는 입점 관련 용역 보고서와 교통 영향평가 결과를 공개하고 상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혀 상인들과의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 노무현 정부 시절 초대 행정자치부 장관을 지낸 김두관 전 경상남도 지사가 오늘 오후 5시 반 대구 중앙도서관에서 특강을 합니다. 김두관 전 경남도지사는 오늘 특강에서 자신의 정치 생활을 통해 경험한 대한민국 정치의 현실과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전달할 예정인데 특히 대선 후보 경선 패배 이후 독일에서 공부한 내용을 집중적으로 소개할 예정입니다. 김두관 전 지사는 특강에 앞서 대구 시내 모 식당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내년 총선 출마 등 앞으로의 정치활동 계획도 밝힐 계획입니다. 금호공과대학교 김영식 총장이 제12회 학부교육선진화 선도대학 협의회장에 연임됐습니다. 학부교육선진화 선도대학 이른바 에이스 육성 사업은 2010년부터 4년제 대학을 대상으로 잘 가르치는 대학을 선정해 4년 동안 지원하는데 지난해 13개 신규 선정을 포함해서 현재 27개 대학이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대구시가 다음 달 13일까지 축산물 제조 판매업체와 대형마트 등 3,900여 개 축산물 취급업소를 상대로 부정유통 특별단속을 실시합니다. 이번 단속에서는 특히 설 선물 세트의 표시 기준을 지켰는지와 수입산 축산물의 국내산 둔갑 행위, 유통기간 경과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살핍니다. 8개 구군이 합동으로 단속을 벌이고 명예위생감시원들도 참여시켜서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다음은 희망 2015 나눔 캠페인에 성금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청도군 화양읍에서 청화사 진달 스님 20만 원, 청도군 화양읍 동상리 경로회원 1동 20만 원, 경산시 서부 1동 43통 주민 1동 15만 원, 경산시 서부 1동 부영 1차 경로당 회원 1동 10만 원, 외기 1위 최장환회 주민 1동 25만 원, 봉계 3리 장홍진 씨의 주민 1동 30만 원, 봉계 1위 이광환 씨와 주민들께서 26만 원, 벽진면 여상록 씨와 청년회 회원 1동 1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송준철 씨 10만 원, 홍종수 씨 20만 원, 벽진면 외기 1리 여병환 씨와 주민들께서 33만 5천 원, 벽진면 새마을 부녀회 1동 1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모두 감사합니다. 현재 하늘에는 구름만 많은 상태지만 오늘 아침 출근길에는 작은 우산을 하나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후부터 서부 지역을 시작으로 눈 또는 비가 내리겠는데요. 밤에는 대부분적으로 확대가 되겠고요. 내일 새벽까지 최고 5cm의 다소 많은 양의 눈이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또 비가 내리는 곳에서는 5mm 미만의 비가 예상되는데요. 퇴근길에는 교통안전에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전국이 구름으로 뒤덮여 있습니다. 오늘 우리 지역은 점차 다가오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으며 오후부터 눈과 비가 내리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어제보다 3도가량 기온이 올라 출근길 공기가 다소 부드러워졌습니다. 영천과 청도의 현재 기온 영하 3도 보이고 있고요. 남서 내륙 지역 다소 많은 양의 눈이 예상되는 가운데 대부분 지역 낮 동안에도 1도에 머물겠습니다. 북부 지역 현재 영하 5도 안팎, 낮 동안에는 3도를 밑돌겠고요. 포항의 낮 최고 기온 6도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2.5m로 일겠습니다. 오후부터 내리는 눈과 비는 내일 새벽이 되면 점차 그치겠습니다. 또 주말 동안에 대체로 하늘은 맑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